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지도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6장입니다. 그래서 How to Practice Grammar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ractice라고 하면 이제 연습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우리는 language practice를 해야 될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ccuracy, 정확성, 두 번째는 fluency,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세 번째는 reconstructuring,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practice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practice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단순히 문법을 아는 것에서 그 문법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practice를 하고요. 학습자가 문법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practice의 목적인 첫 번째 accuracy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curacy는 정확성이죠. 그래서 언어 형태가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정확성을 올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폼이 중요하겠고, 아무래도 폼이 틀리면 오류 수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controlled practice, 통제된 연습을 많이 시킨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제 accuracy 연습이 효과적이냐? 첫 번째는 폼에 주의 집중할 때, 두 번째는 충분한 사고 시간이 있을 때, 세 번째 피드백이 잘 될 때, 그러니까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제가 주어질 때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accuracy만 강조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연습 문제 쭉 나열해서 하는 것은 실제로 language use를 보여주는 것에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drill and practice, 반복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낮아질 수 있는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요, fluency입니다. fluency는 유창성이죠. fluency라는 것은 이제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의미 전달하는 것을 fluency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ccuracy와는 다르게 meaning에 집중하고 있고요. communicative competence를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언어 처리 과정을 우리가 fluency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었고, 자, 첫 번째, 이것은 미닝 전달이 핵심이고, 두 번째, communicative purpose가 존재한다. communicative competence를 강조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uthenticity를 보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 실시간 언어 처리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말하기, 쓰기 학습에 있어서 유창성인데, 그것은 이제 authenticity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그런 활동이 information gap이나 role playing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fluency만 강조하는 연습에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정확성. 이제 양날의 검과 같죠. fluency와 accuracy는요. 예, 그런 정확성의 보장이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restructuring입니다. 이것은요, 기존 지식 학습자가 가진 것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서 언어 체계를 재구성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 반복만으로서는 이제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언어가 발달되려면 어떤 문제 상황, problem solving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전달이 실패됐을 때 언어 발달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새로운 입력을 받을 때 언어 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프로블럼이 있을 때는 problematizing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학습자가 의미를 전달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프로블럼 솔빙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기존 지식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장을 다시 structuring 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문장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의 문제 상황에서 리스트럭처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자,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발화가 부정확하거나 단순할 경우에 교수가 더 정확하게 말하도록 표현을 밀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무엇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yesterday you 하고 하면 학생들이 yesterday I went to the park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더 elaboration해서 보여주겠죠. Can you say that in past tense?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해볼래? 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 시제가 틀렸다는 거겠죠. Why did you go? 왜 갔어? 의미를 조금 더 발화를 더 할 수 있게끔 푸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캐폴딩의 역할을 교수자가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교수자가 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도와주면서 스스로 문장을 재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ractice의 목적은 accuracy, fluency, restructuring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었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accuracy는 네, 폼에 집중하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연습 기회,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플루언시는 미닝에 집중하고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와 관련이 있고 오센틱한 랭귀지를 프로덕션하는 그런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 리스트럭처링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old knowledge와 새로운 new knowledge를 결합해서 무언가 문장을 리스트럭처링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습자 아웃풋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연습 문제를 어떤 프랙티스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교사들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습자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간의 영어 능숙도나 학습 동기, 학습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사들은 또 이런 시간 분배 어디까지 내가 날리지를 제공하라고 어디부터 학생들한테 프랙티스를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레슨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레슨 2는요. Practicing the third conditional using written exercise입니다. 그래서 어떤 쓰기 활동을 통해서 이제 third conditional을 연습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이런 문장을 이제 학습자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If I had studied, I would have passed.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내가 뭐뭐 했으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에 가정이나 후회되는 것이나 비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문장 구성 활동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활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네모 보이시죠? 이런 단어 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문장을 배열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문장들을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새로운 단어들의 조합들을 또 주고 새로 문장을 배열을 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카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문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장 만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이러한 카드를 배열하는 어떠한 표를 활용해서 문장 만들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세트의 카드를 주고 이 밑에 또 문장을 새로 만들어 보게끔 이만큼 새로 문장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형태와
의미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고,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정확성 체크하고 비문은 제거한다. 자, 여기 카드 배열이 틀렸으면 이거 error correction 그때 instantly 줘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황으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If Jack had an exam last week. He didn't study, so he didn't pass. 라고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배열하는 거 한번 해봤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가정법 과거 문장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워크시트를 통해서 확장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한 상황을 주는 거죠. 알렉스와 아나에 대한 상황, 크리스에 대한 상황, 리사에 대한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예약을 안 해서 식당에 못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를 맞은 거고, 세 번째는 복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if 문장으로 표현해 봐라. 학생들한테 프로덕션을 하게끔 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수업 형태 어떤 수업이었죠? 폼 중심 수업이었죠. 그 단어 카드를 주고 순서를 배열하는 그런 것이었고, 구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게끔 하는 그 accuracy를 프랙티스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카드 배열 같은 것들을 slot and chain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 요소로 나누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체인을 만드는 거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것들은 이제 계속 단어를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이해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확장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게 하고 상황을 적용한 다음에 어떤 상황을 주고 그것을 맞는 문장으로 만들게끔 하고, 그렇다면 너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보다는 형태에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이제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지만 실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의사소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리튼 프랙티스였기 때문에 플루언시는 좀 제한적이었다.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의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자유로운 상황보다 컨트롤드 프랙티스가 중점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problem solving. 왜 문장들이 틀렸을 경우에 왜 틀렸는지 너 말해볼래? 이런 거 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push output.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래서 어쨌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교수자가 이끌어가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fluency 활동과 연결해서 만약에 너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얘기를 했겠니? 이런 식으로 이러한 한계점들을 accuracy에만 집중된 한계점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트럭처링하고 fluency 활동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E 팩터, A 팩터 보겠습니다. 자, 장점은요, 구조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accuracy 향상될 수 있고, 근데 단점은 어쨌든 카드들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rote practice, 굉장히 drill and practice에 집중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적합한 학습자들은요, 규칙 기반 학습자들한테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하고 배열하고 이런 것에 좀 잘하는 학습자들. 그쵸? 그리고 복잡한 문법 학습에 좀, 효과적이다. 여러분들 이 third conditional이 past, perfect도 들어가고, 조동사, w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법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학생들이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학습 동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문제점들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샘플 레슨 4 한번 보겠습니다. Practicing the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 학습이에요. 이번에
personalization task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화 그런 과업을 통해서 현재 완료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요. 먼저 personalization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학습자의 실제 경험, 즉 나나 우리의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경험을 내가 있었던 얘기, 우리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닝풀 하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그 활동을 하다가 몰입도 있게 그 활동에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문장의 구조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present perfect에 해당하는 거 one person, two people, three people 이런 식으로 주어에 해당하는 게 있고 뒤에 have, has 그 다음에 pp 이런 식으로 구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 two people in your group have acted in a play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동사를 바꿔서 쓸 수 있어 대체될 수 있는 동사들을 좀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명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10분 동안 이 구조를 활용하는 문장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반복학습, 협력학습, 의미 기반 학습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모니터링하고 학습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선생님 이 단어 모르겠어요. 모르는 단어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그 문장들을 전체 공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 만든 문장을 발표하고,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지? 그거 한번 맞춰보는 거 하고요. 교수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When did that happen?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How did you feel? 넌 어떻게 느꼈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기를 수 있고 의미의 확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충분히 연습되고 그런 스텝 2, 3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되었다면 이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갑니다. 쓰기 활동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작성하고요. 이제 개인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라서 기억이 오랜 리텐션이 높을 수가 있고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문법을 활용하는 것 그런 활용이었고 플루언시, 애큐러시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E 팩터, A 팩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것은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교수자가 어쨌거나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수자가 준비해야 되는 게 여기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알려주고 너의 이야기를 써봐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법 구조에 활용이 가능하고 플루언시, 애큐러시 다 강화될 수 있고 그룹 워크 시켰기 때문에 학습자 참여도 상승되고 그 다음에 몰입되면서 동기부여도 강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학습자들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창의적 활동 재밌어하는 학습자들한테 적합한데요. 부적합한 경우는 이런 개인화 과정이 어려운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미 중심으로만 이것을 몰아가게 되면 문법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좀 제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아이들이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